네, 사과. 어, 네. 에이티싱크 사과,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하우투 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 단어가 써 있던데, 싱크하는 나는, 싱크하는 너와 싱크하는 우리로 확장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심플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탄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도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면, 잡스 신드롬이 있을 때 잡스가 말한 인문학과 인문과학 기술이 결합이 무엇인지, 또 디자인 철학인 심플은 무엇이고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만의 IT 인문학과 디자인 철학을 세우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잡스가 돈 버는 비결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이렇게 작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심플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철학을 뜻한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의 리더였던 마이크 와이저의 작업을 의미한다. 심플은 루이스 설리번, 프랭크 루드 라이트, 조이프 아이클러로 이어지는 미국의 건축 디자인 철학과 독일의 예술 조형 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여기 마지막에 말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뭐 바우하우스, 사실은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근데 뭐 근처도 안 가봤는데 책이라도 읽고 있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플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두 번째, 탈레스에서 에디슨, 그리고 잡스로 이어지는 핵심 철학이 심플인데요. 루이스 설리번은 미국의 대표적인 아르누보 건축가이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대표님 잠깐만, 그 오른쪽 하단에 뭐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 지울 수 없나요? 여기 오른쪽 하단, 색깔. 잠깐만요. 저기 그 사람 얼굴 떠 있는 건데요, 아닌가요? 얼굴 말고 색상 뭐 선정하는 예? 색상 선정하는 색상 뭐 선정하는 거. 그래요? 잠깐만요. 네, 그게 떠 있어요. 요게 또 있구나. 네. 요게 저는 안 보였는데. 네, 됐습니다. 네. 탈레스가 이제 그리스 철학의 그 가장 기본인데요. 탈레스는 만물의 원리를 물이라는 한글로 설명했고, 이후 심플 철학은 서양 문명을 만든 천재들의 삶의 원천 내지는 창작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임스 와트, 헨리 데이비스 소로, 그다음에 토마스 에디슨.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과 심플 철학은 잡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심플 하면 잡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미 잡스 이전에 이런 그 철학자들, 그다음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말하면, 그런데 왜 그러면 잡스 때 우리가 열광했을까? 그것은 바로 잡스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얕음을 우리나라의 얕음은 아니고요. 저의 삶을 보니까 이 원리, 제가 이제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할 때 그냥 원리나 어떤 기본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시험 보기 급급하게 시험 보기 전날 막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에 원리도 없고 본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태라고 하니까 참 나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그렇지만 희망은, 만일 우리가 문명적 의미의 싱크를 시작한다면 이미 시작된 이 불행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희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IBM은 왜 가장 많은 인문학 강의가 열리는 회사가 됐나? 토마스 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니어라고 읽어야 되나요? 토마스 제이라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왓슨은 놀라운 사람이다. 아까 일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그가 컴퓨터를 새로운 인류 문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 토마스 왓슨 때문에 이루어졌다.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인터넷 세계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현대 컴퓨터 문명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IBM이라는 회사가 어떤 건지 그냥 대충만 알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여기 설명을 해줘가지고 잘 알게 됐고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 인문학적 경청.
토마스 왓슨이 설계한 IBM의 싱크는 독서하라, 경청하라, 토론하라, 관찰하라, 생각하라.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디까지 가고 계신가요?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보니까 독서 정도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최근에 시작한 독서죠,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IBM에서 독서하라의 이제 주안점은 IBM 고위 임원 교육과정은 인문 고전 독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잔뜩 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경청하라. 왓슨은 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었다. 그는 친구, 선배, 교사, 부모에게 맞추는 삶이 아닌 자기 내면의 한 인간, 즉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느냐 그게 아니라 물론 이런 삶을 선택한 대가는 컸는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쓰디쓴 실패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희망이 돼요. 그럴수록 더 힘차게 자기 자신이 믿는 길을 갖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삶이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라에서 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오픈도어 제도예요. 이것은 오픈도어 제도는 이제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직원들에게 있으면 그 직원은 중간 관리자에게 그러고서 말이 안 되면 회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청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인문학적 지혜를 갖춘 멘토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이분은 굉장히 뭐 회사도 크고 또 이렇게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멘토를 찾아가서 직접 지혜를 구했다고 하고요. 이지성 작가가 말하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 법,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용할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앞자리에 가서 강사의 눈을 마주치고 듣기만 하지 말고 또 필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의는 녹음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필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필기하는 것보다는 녹음을 해서 다음에 필기를 해라 생각을 위해서 한 10번 정도 녹음한 것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그 수학 이야기 나오는데 아까 정승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필기 이야기. 필기는 강사의 수준에서 강의가 이해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필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인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또 실천이 없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죽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문학 강의 하면 저는 그냥 상상, 설학, 생각 이 정도에 머무른 줄 알았는데 실천을 안 하면은 의미가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키에르케고르와 IBM의 야생오리들. 토론하라.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것이다. 여기 토론이 우리나라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왕부터 편전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토론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토론 안 되죠. 잘 싸우는 거죠. 거의 토론이 아니라 싸우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책을 읽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가 토론이 아니라 그냥 발표하는 거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이렇게 토론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발표한다고 해라. 그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여왕과 고봉 기대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론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라. 독서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는 것을 토대로 세상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다. 관찰이라는 것은 IBM의 핵심 전략이다. CEO 루이스 거스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IBM을 경청과 관찰의 리더십으로 기적적으로 IBM이 거의 망하는 시점이 됐었다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생각하라. 읽고 듣고 토론하고 관찰하는 것을 토대로 문명을 개선하거나 창조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를 읽다가 야생오리를 접하고 이분이 IBM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했고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컴퓨터 20대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20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곧 야생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오리는 20대 컴퓨터 개발자를 인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규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연구하도록 만들었던 IBM 펠로우라는 것을 만들 정도로
이 야생오리라는 걸 보고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문학인데, 여기에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한번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가지 싱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암시를 하라. 첫째. 두 번째는 원전을 읽어라. 세 번째는 원전을 필사하라. 네 번째는 홀로 사색하라.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사색하라. 인문학 공부 노트를 써라. 그 다음에 작가와 함께하라. 여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알베르티라는 그때 당시에 작가가 있었는데, 이 작가에 대해서 작가처럼 노력하고 작가처럼 쓰기 위해서 뭐 쓰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책 좀 찾아가 가지고 친구가 되기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책도 함께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을 사랑하라. 39살 때 파비아 대성전 건축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업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집으로 안 가고 밀라노로 돌아가지 않고 바스콘티라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참 동안 공부를 하고 책을 노트를 2권이나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서재를 만들어라. 우리 지금 정찬석 대표님이나 정씨 가문이 굉장히 이 책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우리 정승영 회장님 사무실에 가도 또 이런 책이 많은데 그래서 처음 5권으로 시작해가지고 40권, 116권을 소장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고전을 극복하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 저자의 생각 시스템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생각 시스템을,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휴식하라.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문학 공부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고 책 한 2-3권 들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 등반처럼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 다음에 완벽하게 홀로 있어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지 말고 홀로 하라. 그 다음에 인문고전 저자의 눈높이에서 읽고 생각하라.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평일 무조건 1시간 독서하고 주말엔 무조건 3시간에서 4시간 독서하는 습관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싱크 위크가 가능한 거지, 이런 습관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간 시간 내서 혼자 저기 가가지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